알겠습니다. 자, 제 3지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민주당 공천 내용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제 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이제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또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죠. 자, 일단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수혜자가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박영순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죠. 저희와 함께할 걸 기대한다. 야, 30 의원 탈당에 결심했는데 새로운 미래 갈지 고민 중.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한테도 쓱 마음의 위로를 보낸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종훈 평론가님,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3번 기호를 위해서 좀 열심히 이삭 줍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때가 온 거죠. 예,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된 네네. 겁니다. 그동안은 그물치고 이제 기다린 건데 예. 이제 걸려드는 이제 순간이 이제 온 거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워낙 이제 최근에 갈등이 좀 심했고 그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가지 많은 나무가 이제 바람 잘 날 없다고 더 시끄러울 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탈당할 사람들도 훨씬 더 절대 숫자는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명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지가 무소속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밖에 나와서 네. 이제 신당 선택지가 좀 넓어졌죠. 그렇죠. 예, 개혁신당도 있고 새로운 미래도 있고 조국신당도 뜬다 그러고 이제 이 가운데 네. 이제 하나 선택해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이념 정체성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친문 일부는 조국 신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미래에 갈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이제 개혁신당 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TK 지역 중심으로 해서 TK, PK 이제 많이 이탈한 분들이 좀 생길 것 같고요. 이제부터.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나 조국 신당 쪽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개혁신당 쪽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 대구 출마설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TK 지역에서 결국은 이제 폭탄이 터질 거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TK 지역에서 이탈하는 그 현역들을 이제 대거 이제 영입을 시켜서 이제 자기와 함께 일종의 편대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출마하는. 그러면서 틈새를 파고들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본진을 때리는 그런 전략을 이제 생각했던 거고, 이번에 그 TK 지역에서 탈당하는 그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서 그 전략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크게 반발했던 친문의 핵심 홍영표 의원도 일각에서는 추가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 홍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홍 의원은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네. 경선을 하게 되면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전략공간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공간위에서 전략공천위원으로 넘길 때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아서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략공간위에서 만약에 경선을 하도록 홍영표 의원에게 네.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 제가 볼 때 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 다른 당이나 이번에 출마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게 경선이 안 되고 컷오프가 되면 나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공간이가 어떤 선택을 해서 홍영표 의원에게 기회를 줄지 경선에 아니면 네. 단독 공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단수 공천보다는 경선할 기회를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홍영표 의원은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력 공간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갑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 4선의 상징적인 여성 최다선 현재 의원이죠. 현역 가운데 동작을 공천에서 배제된 또 이수진 의원, 이분들이 지금 무소속 상태인데 계속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있습니다. 특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국민의힘까지 또 이렇게 지역구를 아직 비워놓으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최 교수님, 일각에선 김영주 의원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들이 뭐 지라시 형태로 많이 돌고 네네. 있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조금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선택 국민의힘 가는 거야 뭐 본인의 마음이지만. 예.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으로 가는 게 더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결이 안 맞는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이 이제 뭐 민주당의 공천에 반발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탈당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너무 그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본인이 정치를 만약 계속 하신다고 하면 네.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새로운 미래야 원래 민주당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거고 네. 개혁신당도 어쨌든 민주당에 있는 분 두 분이 또 거기 계시잖아요. 예. 이런 이미지로 본다고 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아무래도 다음번 정치 행보에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차후에 어떤 정치적 행보에 상당히 큰 부담을 안고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정치인이 새로운 정당에 입당하려면 어느 정도 좀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이종우 평론가님 지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명분이 충분히 설 수 있다고 보신 거 만약에 국민의힘 입당을 본인이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명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이제 완전히 본인 이제까지 정치 네네. 행보하고 정반대로 예예. 가셨는데 이런 선택을 앞둔 분들이 이제 간혹 어쩌다 네. 저한테 이렇게 혹시 자문을 구하는 일이 있으면 제가 예. 꼭 해드린 얘기가 있어요. 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 정체성하고 너무 다른 곳에 가지 마라.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곳에 가면 본인이 자꾸 갈등에 빠져요. 예.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정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번에 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목표라면 뭐 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정치를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네네.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생각하는 예. 지향성하고 맞는 그런 정당으로 가는 게 좀 옳지 않겠나 싶고요. 이분은 국민의힘에 갔을 때 이상민 의원만큼은 환영받기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뭐 목표는 국회의장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싶은데요. 예.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이미 선점을 해버렸어요. 선수도 하나도 많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도 그 자리 예. 좀 받기도 좀 어려우시고 그래서 네. 글쎄요.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삼선시장을 했죠.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에서 지난 2020년 공천에서도 본인은 억울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두 번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윤식 시흥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입당이 저건 좀 이해가 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완전 반대당으로 가는 그런 건 좀 선택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네. 김영주 부의장이나 김윤식 시장이나 이런 분들 다른 당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발해서 다른 당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네. 이게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이거는 감정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당선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라든지 억울하다고 네네. 생각해서 예. 아니면 무소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으면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으면 정당성이라고 확보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당에 가가지고 근데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돌아온다 한들 만약의 경우에 국민들이 볼 때 그걸 좋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종우 평론가 고맙습니다.